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학력행정부장 이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수원여자대학에서 저희 학교와 무시험 전형이 가능한 연계교육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갔는데요. 총 7명이고 현재 2학년부터 진행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감 민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아마 그리고 아까 한일창상 부장님인데 그냥 진학 부장님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1, 2, 3학년인데 진학 총괄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이 자료 아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정말로 몇 개까지 며칠 동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좋은 자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오늘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질문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진로 설명회를 한다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조금 일찍 더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분명히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좀 좋은 정보 많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사실은 뭐 특별하게 학교에서 준비를 못 해드렸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음료 정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한일창상 부장님 제가 미리 좀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3학년 교과 수업을 맡고 있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학력형성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지원 부장이었고요. 교과는 지금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시각디자인과 공업일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섹션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자료는요, 특성화 고등학교 만을 위해서 자료집을 구성을 해봤어요. 대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대학에 조금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까지가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원격 대학은요, 그냥 사이버 대학이에요. 예,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가실 수 있어요. 기술대학, 기능대학이라고 해서 폴리텍 대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영과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다음에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은 특별법에서 운영되는 대학들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대학이 많아요. 네, 사내대학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과대학을 가고 싶으면 삼성 직원이 되셔야 돼요. KDB 금융대학교를 가려면 KDB 사원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사내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 갈 기회는 사실은 직장에 가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대학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들어보셨죠? 예, 부모님 세대는 카이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5대 광역시에 분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키오스트. 그래서 울산, 광주, 대구, 한국. 그 다음에 사관학교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요. 예. 여학생들도 사관학교 갈 수 있는데 이런 사관학교는 특수대학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하러 다니는 기관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호텔 한호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그 다음에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학교는요 전부 다
홍보지에는 학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은 대학이 아닌 학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다른 대학과 경쟁하시는데 비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이고, 미디어 콘텐츠 학과하고요. 미디어 콘텐츠과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학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4년제 대학이에요. 그리고 학자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문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기술교육하는 곳이에요. 이론교육이 10에서 20%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은 학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론이 더 많아요. 실제 대학 사례를 가져왔어요. 미디어 콘텐츠 학과하고 미디어 콘텐츠과인데 여기는 2년 과정으로 배워야 되고 여기는 4년 과정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목 구성을 보면 실습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론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콘텐츠과 전문대학은 이게 신구대학인데 전부 다 실기예요. 그리고 계열도 잘 보시면 인문 사회 계열로 계열상에 분류는 같지만 실제 대학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문화예술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정보 미디어 학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수들의 출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대학이니까 문화예술 계열 또는 신방과, 과거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이 개설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 미디어 학부에서 개설된 대학은 컴퓨터 전공인 교수들이 만든 과라고 다르면 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건지 이론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할지 그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는요 2019년,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4년 예고제를 해요. 지금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 가정에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바뀌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 전까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고 수능이 서술형으로 변화가 돼요. 미래형 수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5학년 이하를 자녀 두셨으면 나중에 한 6년 후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심도 넣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 본인의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된다는지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년 8년 되면 대학 입시 요구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조금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학년들이죠. 2학년 지난 4월 달에 여러분들의 내년 입시 기본 계획을 각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부록에다 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전형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바뀔 거야. 요러면 바뀔 거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종 모집 요강. 지금 현재 3학년이죠. 현재 3학년들은 실제 모집 요강이 완전히 발표가 됐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계획에서 보도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기본계획, 대교육에서 발표했고 대입 시행 전형 계획 여기까지 2학년들은 진행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년 5월 달에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근데 많이 안 바뀌어요. 인원수 한두 명 많아야 10명 정도 늘고 줄고 그다음에 학과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왜? 아이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 명칭을 계속 바꿉니다. 그게 내년 5월 달까지 확정이 돼요. 수능 이제 표준 대입 전형 체제인데 기본 개념은 뭐냐면 학생부 학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 글자는 4가지예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입니다. 근데 전국에 2,300개 고등학교 아이들 90% 이상이요 거의 다 수시로 가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사실은 관심을 안 두는데 재수하려면 반드시 수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과가 있죠. 미디어과 일부 학생들, 그 다음에 공연과 시각, 패션 일부 학생들 실기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논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준비해서 3등급에서 내신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논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의 특성은 학교 수를 잘 따라가는 아이들인데 학생부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나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안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맞춰서 논술로 전략을 짭니다. 예.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는 되게 어려운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심은 학생부 위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중심 둘 중에 종합전형에 이해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전형이 가능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이제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 사연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저희 학교도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순수 외국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가 국적이 모두 외국인 아이들은 외국인 전형이 가능해요. 예, 외국인 전형, 국어, 한글 능력 시험 보시면 웬만하면 붙을 수 있는데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 외국인 전형 대상이 있으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먼저 서두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형이 6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류가 전부 다 대사관에서 다 서류를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농어촌 지역,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저희는 시죠, 도서국지 해당이 안 됩니다. 특별전형은요,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전형은 그냥 일반계 고학,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다 특별전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특별전형은 정원내도 있고 정원외도 있어요. 정원내는 무조건 선발이 되지만 정원에는 자격 미달형은 다 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모두 다 11%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정원을 보지 못하면 정시로 명수가 2월이 돼요. 그래서 정시까지 봐오셔야 됩니다. 특별전형 세부 대상자는 이렇게 돼요. 이제 이쪽은 국가에서 정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준 거고 이쪽에 있는 예시 자료는 이제 각 대학마다 조금씩 세분화시켜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 보훈 대상자 저희 학교도 있을 걸 알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상상이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모두 되고요. 그다음에 만학도 부모님들 30세 넘으셨죠? 만학도는 30세 이상만 쓸 수 있는 전형을 만학도라고 해요. 부모님들도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한 자녀들도 쓸 수 있고요. 지역인재는 저희랑은 조금 거리가 먼 전형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졸업하고 취업으로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인데 정원 내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정원 외로도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특이한 독특한 거는 이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요 전부 다 정원 외로 선발이 가능해요.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 재외국민이 뭐냐면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들어온 경우, 예, 그 과정을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저를 만나고 하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는 자료집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내가 어떤 전형을 여기에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체크를 미리 해두세요. 그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전형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형을 잘 활용하면 수시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대입은요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9월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9월 달 되면 항상 그 추석이 있죠. 추석 전후로 수시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9월 1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원서 접수는 3일 동안 하루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수능 본 다음 달에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12월 정시 모집으로 진행이 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올해 작년부터 2월 달에도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주의할 건 뭐냐면 수시 모집에 떨어지면 당연히 정시 모집할 거고 정시 모집 떨어지면 추가 모집 등록하는 게 맞는데 수시 모집을 합격이 됐으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다른데 정시를 써서 붙으면 둘 다 떨어져요. 그게 주의하실 사항이에요. 나 여기 여러 개 들었으니까 갈 수 있지. 최종 선택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수시 모집했다가 등록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등록 포기하면 나머지도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어디 하나라도 붙었다면 가셔야 됩니다. 등록을. 아니면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6번이에요. 6번의 기준은 4년제 대학입니다. 전문대는 무제한이에요. 전문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135개 전문대학이 있고요. 4년제 대학은 198개 대학이 있습니다. 교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대 4년제는 어떻게든지 6개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고 하나나 2개를 더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청운대하고 호원대예요. 이 대학을 산업대학이라고 합니다. 산업대학은 6회 제한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사관학교를 본다면 사관학교도 6회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쓰고 정시는 3장을 쓸 수 있어요. 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할을 해놓습니다. 정시는. 왜 이렇게 분할했냐면 학생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가 어디 가군으로 가느냐, 나군으로 가냐, 다군으로 가냐에 따라서 연고대, 이대 행방이 갈려져요. 네. 이 3개 대학은 서울대를 피합니다. 왜? 서울대 가려들 우리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나군에 편성되어 있고 나군에는 전부 다 교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은 서울대를 피해서 가군이나 다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가나 다군을 쓸 수 있는데 실기 쓰는 친구들, 실기 지원을 하는 애들, 특히 시각기절부 학생들은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드린 자료집 집에 가셔서 입시 요강을 보면 실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대략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도 일정이 기본적으로 대략 알려줍니다. 시각디자인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게 뭐냐면 6개 대학을 영도에서 3학년이 됐는데 6개 대학 실기가 같아요. 그러면 5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실기 중간에 학생들은 실기 연습하는 중간중간에 실기 날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6개 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 어느 쪽에 편성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추가 모집은 제한 없어요. 추가 모집은 그냥 원서만 내면 그냥 바로 받아주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업대 카이스트 업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입제도 개편 올해 3학년과 2학년은 같아요. 2학년과 1학년은 다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고3 아이들은요 교사 추천서라는 게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그게 2학년도 연결이 됩니다. 2학년들은요 교사 추천서 폐지되고 자소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학년들은 자소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생활기록부 말고 나를 변명할 수, 소위 말하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어요. 기존에는 생기부에서 부족한 내용을 자소서로 쓸 수 있었고요. 그걸 또 보강할 수 있는 게 교사 추천서였어요. 근데 교사 추천서 없어졌고 자소서 없어져 1학년들은 오로지 학교 내신으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1학년들은 학교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생활기록부의 변경사항이요. 이제 생활기록부 1학년들은 출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1학년들은 9월달이 돼야지 1학기를 볼 수 있고요. 2학년들은 지금 1학년 생활기록부 출력을 다 해드렸습니다. 예. 그거 작년 거 보시면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무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크게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자율 동아리 1학년들은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네, 반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봉사활동에 반영되는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그래도 봉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 현재 3학년과 2학년은요 상을 한 학기에 내가 5개를 받다 해도 대학에는 1개만 가요.
이제 3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8월 달에 상장 목록 쭉 펼쳐놓고 하나씩 골라서 동의서 쓰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수시 때는 상장을 5개를 쓸 수가 있고요. 정시 때는 하나를 더 늘려서 6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학년은 상장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2학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등록돼요. 학생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미반영의 의미가 뭐냐면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돼요. 그게 대학에 전송이 안 돼요. 1학년들 이해했죠? 그래서 독서가 미반영이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에 상위권 대학은요 독서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자소서의 3번 문항이요 자신이 읽은 책 2권을 써서 설명하는 게 자소서 3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무조건 독서가 내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본 계획이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전형계획 발표된 거, 대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은 입시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원서전도 9월 13일부터 17일이에요. 네. 화, 수, 목, 금, 토 5일이죠. 5일인데 대학마다 3일이에요. 5일 동안에 대학이 날짜를 최대 3일을 써서 편성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고요.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대학에서 심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발표가 이제 10월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합격자 발표가 쭉 나고 논술고사 날짜, 실기고사 날짜를 다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합격자 등록을 이때 하셔야 되는데 만약 이때 등록을 못 하시면요.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치금을 먼저 냅니다. 저 대학 먼저 할 거예요. 그럼 발표 나는 순서대로 A대학, B대학, C대학 있으면 A대학 순서로 발표되면 30만 원, 30만 원 넣어놓고 최종적으로 한 대학만 놔두시고 두 군데는 저 취소할게요 그러면 환불이 돼요. 이해되셨죠? 결국은 한 군데 어딘가는 등록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미충원 통보가 와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수시 발표를 할 때 예비 순위를 발표해 줍니다. 2명을 모집하는데 3등 안에 있겠죠. 그러면 걔는 예비 1번이에요. 그리고 예비 2번도 발표하고 예비 3번도 발표하고 예비 4번도 발표하고 예비 5번도 발표를 해요. 심한 경우는 1000단위까지도 갑니다. 예비자 발표가. 네. 그 정도의 발표 합격은 안 하는데 그러면 발표 시간, 최종 등록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전화를 돌려요. 예비 1번에 전화해요. 안 받으면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로 먼저 가거나 보호자한테 가요. 학생한테 먼저 전화하고 안 받으면 그 다음 학생이 표기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안 받으면 불합격,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주의하실 항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합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일 이때 되면 정시가 시작이 되고요. 정시는 12월 말 항상 해를 넘깁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신정이 끼어있어요. 꼭 이 3일 안에 진행이 되고 수능 점수해서 전형별로 원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거의 같아요. 그러나 전형이 이루어지는 건 좀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월 마지막 주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모집은 학교에 대학마다 무슨과 몇 명 충원합니다 메시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원서 접수하는 순서대로 거의 끊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충남대학교에서 수학과에 9등급 아이가 합격해가지고 전국방송 탔죠. 예. 그 학교는 경산하고 그 집에는 아주 가문의 영광이 됐죠. 예. 국립대인데. 그래서 추가 모집, 경북 이렇게 많습니다. 4,331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명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738명이나 추가 모집 인원이 나오고요. 경기도도 1,380명.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까지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구대학교 추가 모집이 876명이에요.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서울연고대 이런 대학들이 1년에 모집하는 인원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되고요. 지방에서는 부산대 같은 지방 국립대가 4,000명 규모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대학에서 800명 정도를 선발했던 얘기는 거의 50%가 미달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그게 착각이에요.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모집인원 보시면 수시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수시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시 계속 조금씩 좀 줄었죠. 근데 인원수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용프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보시면 교과전형이 상당히 많죠. 네, 이 교과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편해요. 네. 거기에 아이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기준은요 8,0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서울은요, 서울 전국에 198개 대학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42개 대학이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가 70%가 학생부 종합, 70%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고요. 서울 이남, 이제 경기도부터 밑으로 가면요, 교과,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영호남에 있는 학교들은요, 학생부 종합에 별로 목숨 안 걸어요. 오로지 교과, 오로지 성적, 수능으로 가르치고요.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학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료 좀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쓸 수 있는 전형 체크했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둬요. 왜? 보시면요. 학교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영재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국외고교. 외국인이죠?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제도라는 게 올해 신설된 전형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적성검사 없어졌다고 그랬죠? 적성검사 없어졌고 수도권 제외하고 충남 이남으로는 지방에 지방대를 나오면 그 지방대 가산점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방 국립대를 가면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 선발 제도예요. 혹시 자녀를 조금 공립기관, 공기업이죠. 자녀가 공기업 진출을 원한다면 저는 인서울이 아니라 지방 공립대로 가라고 추천드려요. 왜? 지금 다 내 거야라고 외친 LH가 어디 있죠? 내 거야, 다 내 거야. LH 서울에 있던 분당에 있다가 진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전이 나주로 갔고요. 그래서 지방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지금 혁신도시에서 왜 지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국립대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저희 특성화고 아이들이 경기도 그 인재 공무원 채용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지역 아이들을 먼저 선발한다. 그래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멀리 보내도 되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지방 국립대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못 써요. 다 막아놨어요. 특성화고 오지 말라고 써놨어요. 전형 계획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전형들은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요. 제약이 많아서 대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은요. 우리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아까 건국대가 발걸치고 있다고 그랬죠. 건국대는 특성화고 전형을 수시에서 뽑아요. 정시 안 뽑아요. 중대는 수시에서 안 뽑아요. 정시로 뽑아요. 결론 내드릴게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시면 무조건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능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왜? 그게 유일한 기회 자체를 정시로 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수시도 희망이 있다. 네, 희망을 가져요. 그 다음에 실기나 특기는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전형을 비교를 해봤어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서류 70%, 학생부 교과 30이에요. 교과 30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학년, 2학년, 3학년 요 5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중대는 모집 선언이 없고요. 중앙대는 정시에서 특성화고 전형 100% 수능 100% 학생부 안 볼게 수능 대노와 그거예요. 그리고 특성화 재직자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있어요. 중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 전형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르면 수시 납치 전형이라고 합니다. 왜? 딴 데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원서 6개밖에 못 쓰죠. 그죠? 쓰는 순간 기회가 계속 줄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수시는 납치 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위권 대학들은 우수한 애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재학 조건을 없애기 시작해요. 재학 조건이 많을수록 상위권 대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려면 수능 당연히 해야 되고 수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기 볼게요. 실기 학생부 교과로 25배수를 뽑아요. 이거 연기과예요. 공부도 연기인데 10명이면 250명을 먼저 서류를 뽑는다는 얘기죠. 교과 성적 가지고. 그리고 실기 시험을 시켜요. 100%. 여기는 중대는 교과 성적과 한꺼번에 붙습니다. 비교과 대신 전공별로 상이에요. 수능을 보면 실기도 수능을 봅니다. 서울 안에 실기 100%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권으로 내려와야만 실기 100%가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게 건국대 글로컬. 한양대 같은 실기 아예 없죠. 그냥 성적 수능만 뽑아줄게. 1.1등급 나와요. 커트라인 1.3등급 한양대 서울 캠퍼스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미대가 디자인 쪽의 실기가 수시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예 실기 시험을 가지고 그려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심사할 여력이 안 됩니다. 대학이. 거기다가 서울대가 올해부터 수시에서 실기전 빼버렸어요. 정시로 넘겼어요. 홍대는 아예 실기전이 없었고 애초부터 없었고 상위권 대학들은요 전부 다 수능 반영을 해요. 실기도.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중앙대 전형 보시면요 수시랑 정시랑 거의 정시가 더 많이 뽑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집을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정시 전형 정시 볼게요. 제한 두지 않고 그냥 수능 100%예요. 실기도 역시 수능 60% 실기 40% 예체능 계열. 중앙대 같은 경우 특성화 보호 조절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실기도 수능 플러스 실기 수능 100. 그 다음에 특성화 고졸 재직자제로 서류 100. 정시인데 수능을 안 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건국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은 정량평가라고 해서 이제 생기부 보셨죠? 부모님들 글자 쪼글쪼글 막 써있죠?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A, B, C 평가하는 데 있고 A 플러스 A, B 풀, B, C 풀, C 이런 식으로 5단계, 7단계, 9단계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서류 전형이에요.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석차 등급이라고 해요. 석차 등급 가지고 계산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원서 당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생기부 저희가 대교육으로 넘겨요. 교육청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전송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자, 그러면 서류를 뭘 보냐? 학업 역량과 전공 경합성과 인성과 발전하는 크게 4가지를 봐요. 서울대는 3가지만 봅니다. 학업이에요. 서울대가 보는 거는 학업. 공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대학들은 인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인성? 애들 착하죠. 오늘 여기까지 남아있으면 참 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 서류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수 단위는 일주일에 몇 시간 배웠느냐예요. 그걸 이수 단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1학년 성적을 20%만 반영했어요. 2학년 성적은 30% 반영했어요. 그럼 50%가 되죠. 3학년 1학기를 50%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성적을 올리면 더 많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인데 작년부터 그거 다 폐지했어요. 똑같은 비율이 적용이 돼요. 그게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어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 더 줄게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내신 등급만 보겠다. 그게 교과별 가중치가 없다.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생기부에는 석차 등급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미 중학교 다 지나왔으니까. 중학교 1학년은 그냥 P밖에 없죠. P. 왜? 이수했다는 얘기죠. 자유학기제. 2학년 때부터 성적이 A, B, C, D 나오고요. 고등학교 와서 고1 때 아이들이 충격받아요. 이 중에는 지금 성적표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을 겁니다. 1학년들 처음으로 성적표라는 걸 받았을 거예요. 충격받은 학생들도 있었고 바로 휴지통에 갔을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표요. 어제 출력했고 다음 주에 고3 성적표가 같이 나와요. 30일 날. 그때 담임 선생님들한테 배부가 돼요. 정식 나가는 건 그때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미리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넘어갈게요.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 수능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국어는 모든 과에서 국어는 기본적으로 30%는 반영한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영어를 수학보다 더 많이 반영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왜? 영어하고 한국사는요, 절대평가예요. 90점 이상 나면 1등급, 8점 이상 2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영어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산점을 줘. 영어 1등급 맞았니? 만점 줄게. 한국사 1등급 맞았니? 2등급 인서울은요, 한국사 2등급까지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기권까지 진입하려면 한국사도 최소 4등급은 맞아야 만점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감점 들어가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어요. 영어보다도. 아이들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 탐구 가지고 성과 본다고 하는데 탐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건 수학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공부법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이과 없다고 그랬죠? 문이과 없다고 해서 이제 반영 과목이나 수능 과목도 국어하고 1, 2학년들은 국어 그냥 시험 봤어요. 근데 1, 2학년들은 지금 3학년들은 국어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수학도 예전에는 가형낭에서 문과 수학, 이과 선생님들은 선택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학마다 활용을 해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 과목만 반영할 거야.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요강에 다 나와요. 자, 중대하고 건대하고 차이점이 있죠. 올해 약대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약대가 올해 진행이 돼. 올해 화두가 약대예요. 그래서 일반계에서는 의대 못 가는 아이, 의대를 포기한 아이들이 약대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어디냐면 공대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유리해지고요. 근데 건대는 약대가 없죠. 중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건대는 수의학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가 뭐니에 저 농촌에는 저 시골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이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거기 패널들이 미소를 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의과는요 전국 서울에 딱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다음에 건대밖에 없어요. 수의학과 가려면 그러면 전국에서 80등 안에 들어요. 서울대 40명, 건대 40명. 그 패널이 왜 웃었는지 알겠죠? 수의학과는 전국 지방 다 나머지는 지방 공립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 반려견 때문에 아예 그 동물에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의과 가려면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문교과 1이고 전문교과 2는 순수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과목이 다르니까 배우는 시간도 달라요. 왼쪽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아이들은요. 자, 공통 과목은 다 누구나 들어야 된다네요. 이 숫자 8이 일주일에 최대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2학년, 3학년 선택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86단위를 전문교과로 배워요. 그래서 특성화고 아이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속았다. 속았다 그래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배울 줄 알았는데 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법에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딱 못 박아놔서 이건 무조건 가리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사립 특성화고는요. 요 자율편성 그나마 28단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국영수 사고로 많이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과목 편성까지 들어가면 달라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한 똑같은 국어를 3년 편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8단위를 2에서 3년으로 펼쳐놓는다 있고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특성화고는 국어, 수학, 영어를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24단위를 들어야 되고요. 얘는 일반고는 국어 10시간, 영어 10시간, 수학 10시간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 모르시겠죠? 얘는 합쳐서 24하기 때문에 물론 얘가 없다면 논리상은 이렇게 돼요. 국어만 24시간을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칼을 안 나눠놨다는 얘기가. 그래서 혼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보세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8단인데 11로 돼 있죠? 계산이 안 맞죠? 그죠? 네. 그게 최소 단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편성하는 것들이 교육과정 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선택 과목 보세요. 공통 과목은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들은 전부 다 1학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고 아이들은요, 법으로 또 일반고에서 어떤 법이 있냐면, 이 중에서 최소 3과목 이상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한국지리 배울지, 생윤할지, 물리할지, 생물할지를 지금 5월 달에 고민한 거예요. 네. 그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요. 이건 전문교과, 우리 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죠. 경영, 미디어, 공연, 시각, 패션, 율서. 제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과목. 네. 재밌습니다. 얘들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수학 중요하다고 했죠. 수학은 기본적으로 중학교가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수일 수티가 이루어져야지만 미적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쉽지만 미적분 편성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확통할 여력은 안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제, 수학, 기하, 그러니까 공대를 가는 아이들, 일반계에서 공대를 가는 애들은 이제 선택 과목 기하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얘들은 성적이 A, B, C, D, E 나오고 1, 2, 3, 4, 5, 6, 7, 8, 9등급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기하는요. A, B, C만 나와요. 석차 등급이 없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또 어느 대학은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A 나왔으면 무조건 10점, B는 7점, C는 5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우리 학교 진로선 2학년인데 진로선택 2학년에 나오는 거예요. 1학년 건 없고 2학년에 진로선택 과목에 A, B, C 나오고 A 옆에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고려대는 A가 88% 나왔다 그러면 가산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 B와 C를 더해서 그거를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20% 그러면 0.4가 되는 거죠. 기본 1점에다 0.4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적 반실. 그래서 지금 일반계는 요것 때문에 성적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전형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특목고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편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는요 평택에 있는 이산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건 우리 학교 거예요. 우리 학교 모 학생이 자료입니다. 한국사 똑같아요. 왜? 법으로 정했으니까. 국어 1학년 때는 큰 차이 없죠. 2학년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국어 4시간, 4시간, 이것서 총 23단위 배우고 우리 학교는 14시간, 수학 20단위인데 12시간, 영어 20시간, 14시간. 가장 많이 차이는 게 사회과학 보세요. 41시간이죠. 16시간, 20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실제로 뭘 배울까 봤더니 특성 우리는 세 과목 배웠고요. 이상고 애들은 독서 심화국어를 들어갔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얘들은 기화 확통 배웠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여기는 한 과목 더 들어가 있죠. 사회 두 과목 배웠죠. 얘도 두 과목이에요. 통합과 하나 배웠는데 얘는 과학이 많죠.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인문계열했으면 얘가 아니라 사회선택 과목이 많아졌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분리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세요. 일반고는 교과목을 요 자료는 뭐냐면 일반고는 그러니까 과목 선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안내서를 재작년에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그거 주워 먹었습니다. 경기도는 책자로 다 만들어졌고 경기도는 파일로 뿌렸어요. 네,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거예요. 서울시 교육정보원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아요. 진로 선택 과목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하면 과목별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쭉 안내요. 거기서 가져왔어요. 사회계열을 가고자 사회계열의 경영학과를 가려면 대학에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 일반고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면 좋아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스마트 경영과를 보니까 매치를 해보니까 경제 하나 배우는 경제 있죠. 로또 맞히는 기분이네요. 전문교과 회계원리 상업교육 회계실무 경영학교에 관련된 게 있죠. 그죠? 차이 느끼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다른 말 해볼게요. 문화콘텐츠학과 일반고 문화콘텐츠과 관련한 기초 이론 실습 이런 과목이 있는데 일반고 너희들은 이런 과목 중에서 좀 선택해서 들어와. 우리 학교 미디어 콘텐츠과 교육과정을 보니까 영상 제작,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콘텐츠 억지로 끼워 맞히니까 끼워 맞춰졌어요. 그리고 관련 없는 내용들 좀 있어요. 차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장점 볼게요. 1번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학업 역량을 계속 구상하면서 심화시키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계속 학생들이 찾아봐야 돼. 근데 일반고 애들은 바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근데 특성화 애들은 전공을 바로 들어가 버리죠. 전공을 다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못 갖춘 게 뭐냐면 실제로 전공을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가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항목을 볼 때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유리하다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기초 학업 역량이 너무 좀 안 좋다. 전공은 잘하는데 기초 학업 역량이 좀 그게 좀 아쉽다.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일반고랑 상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폭이 커요. 근데 특성화고는 학과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속았다.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봐 하는 애들 우왕좌왕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 선생님 저 가고 싶어. 다른 학교 가고 싶어요.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망해요. 그냥 계세요. 네. 그래서 약점은 뭐냐면 전공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력이 되는 부모님들은 애를 데리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충했는데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다 해주죠. 학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 그리고 진로의 선택폭이 좁다. 내가 전공 학과가 달라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면 또 다른 길을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얼마나 뽑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들 자료가 나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충남까지는 제가 전형 자료지 밤을 새서 다 보면서 추려냈어요. 인원수 다 세가지고. 서울 41개 대학 중에 특성화 보조를 뽑는 학교, 이게 전형이 포함된 학교가 22개 대학입니다.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중에 16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요. 그리고 교과로 6, 그 다음에 인원이 729명, 적지 않습니다. 인천은 아예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안 뽑아요. 인천은 서울이랑 같아요. 대학도 3개밖에 없고 경기권 35개 대학에 있는데 27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받아줘야죠. 근데 경기권은 교과 전형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인원도 비슷하죠. 인원도 비슷하고 충남 저희는 충남도 갑니다. 충남 대전까지는요. 서울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4등급 아이들 충남까지 대전까지는 내려가요. 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에는 3개 대학이 있죠. 공주대, 고려대 조청 캠퍼스, 이제 세종 캠퍼스라죠. 홍대 세종 캠퍼스, 이 3개 대학입니다. 잠깐 공주대가 아니고 대전 가톨릭 대학교 그렇게 3개예요. 안 뽑아요. 네, 안 뽑고요. 충남에 몇 개 대학들이 이제 14개 대학이 뽑는데 전부 다 교과. 내려갈수록 교과 전형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 국공립대 41개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26개 대학이 선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교과 전형 그리고 인원도 교과 전형이 훨씬 많다. 실기는 거의 없죠. 네, 실기 비중이 그래도 5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일반고하고 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대학을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을 뽑아주는 대학들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뽑아주는 대학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면 서울 중심권에 있는 대학이고 변들이 좀 있는 대학들 그나마 서울시립대 좀 괜찮고요. 서경대 이제 패션 쪽 뷰티 쪽에 관심 많은 아이들은 서경대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가천, 강남, 경희 국제 캠퍼스, 여기 수원 캠퍼스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신학대, 아주대, 을지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종합, 그다음에 충남의 공주대, 한국기술교대, 이건 국공립대학이죠. 그다음에 경동대, 원래는 저 강원도에 있는데 제4 캠퍼스가 양주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명지대, 잠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100% 선발, 학생부 100%는 숙대, 강남대, 공주대에서 100% 선발하고 있고 건대, 신학대, 한국기술교육대가 단계형 선발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보니까 명지, 성결, 안양, 한신, 호서대는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국영수 사과 과목 중심으로 석차 등급을 반영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신 석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 지역 보면 안 하는 거, 안 뽑는 대학이요. 다 아까 봤던 10권에 있는 대학이죠. 10권 성층권에 있는 대학들, 네, 그 대학들은 안 뽑고요. 그다음 신학대 안 뽑습니다. 인천 전부 다고요. 경기 당국대 미운여하고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대학들이 있죠.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서울 경기권의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 대학들은 특성화 고교의 졸업자 정원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반영. 저희 학교가 예전에 과거 2009년도에 서울대도 보냈습니다. 서울대 디자인과를 보냈는데 그때 보낼 수 있었던 게 이 수능 최저 등급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물론 그 학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 서류도 잘 작성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 학생 붙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수능 시험이 필요한데 2개 합 5.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영역 4개가만 무조건 응시를 해야 돼요. 응시를 하고 성적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등급 좋은 걸 뽑아서 2개를 더해서 5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저희는 이렇게 전혀 국어 4등급, 탐구 1등급 합 5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펼쳤던 거죠. 네. 국어 4등급
하고 싶지 않나? 아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연계열은 좀 낮아요. 자연계열은 과목 자체가 좀 어렵고 많은 양을 배우기 때문에 인문계열보다도 한 등급씩 낮습니다. 그게 특징적이에요.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원대는 한계 4등급. 구미가 당기죠. 한계 4등급. 4개 영역 중에 탐구 4등급 이상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남서울대 간호과 3등. 이 중에 혹시 간호과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호과는요 무조건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대학 4년제를 가든 전문대를 가든 4년제는 100%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체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계영역 5등 창원대 지방도 눈여겨보면 좀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목포 해양대 지금 3학년에 목포 해양대에 항해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아이가 있어서요.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죠. 정원내 선발에 지금까지 얘가 정원외라고 그랬죠, 그죠? 정원내는 무조건 뽑힌다 그랬죠. 이게 올해 달라진 여러분도 달라진 거예요. 동국대 근데 뭐냐면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보훈 자녀, 농어촌 자녀, 특성화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타상위 계층 아이들 모두 다 지원을 일단 받아요. 받고 단계로 133명을 선발해 주겠다. 여기에 특성화고가 들어가 있어요. 해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정원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런 대학들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아무나 쓸 수 있게 맞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문과생을 공대로 받아주기가 어렵죠. 그죠? 공대생을 문과로 받아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기준학과라고 얘기해요. 적어두세요. 책에 있네. 현재 1학년, 2학년 미디어 콘텐츠과는요. 기준학과가 정보 콘텐츠과 문화 콘텐츠과예요. 내년 3학년이랑 다릅니다. 지금 현재 3학년이랑 스마트 경영과 재무계과 경영사무과, 공연 콘텐츠과 경영사무과 문화 콘텐츠과, 시각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과, 패션 의류과 사무과예요. 이렇게 모집 요강에 배우면 기준학과를 나열해 주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파란색. 우리 학교 시각 디자인과 아이들하고 공연 콘텐츠과 미디어 콘텐츠과 아이들은 건축학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그게 기준학교의 개념이에요. 전기전자 디자인하고 전혀 뭔데 쓸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과 정보 컴퓨터과 쓸 수 있습니다. 네. 과학공학부, 성형과, 패션과에도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대학마다 우리 대학에서는요, 우리 과는 특성화 전형으로 기준학과가 이런 과는 들 수 있어요 라고요. 왜 기준학과를 만들었느냐? 경일이도 상업계열 학과가 있을 거고 저희도 상업계열이 있고 안산에 있는 상업계열 학교 5개가 학과들이 다른데 배우는 과목은 비슷한데 학과 이름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게 기준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자료집에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학종하는데 학종은 도대체 뭐냐? 6개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정의 평가에서는 4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생 가능성. 근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성적에 비해 어느 정도. 1학년 때 성적 낮았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올리면 돼요. 네, 올리면. 입사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고 꺾였다 내려가는 것도 싫어요. 내렸다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해석해요. 2학년 때 얘가 고민이 많았나 보다. 엄마랑 싸웠나? 친구랑 싸웠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흔적을 학생부에서 찾아내요. 네. 올랐는데 떨어졌다. 3학년 올라갈 때 뭔가 좌절감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써 있어요. 네. 넘어가도 되죠. 네. 학생들은 필요하시면 학생들한테는 PPT에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담임선배 이 파일은 다 뿌렸어요. 담임선배한테 달라고 하시는데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인성, 도덕성 너무 많아서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볼게요. 생기부에 보면 2학년 학생들 보면 진로 희망이 있죠. 진로 희망은 대학에 가려져서 안 보여져요. 네,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수상 얘기했고요. 도서 2학년까지 반영이 되지만 1학년은 도서 대학에 안 넘어가고 수상도 안 넘어가고 진로 희망도 안 넘어가고 봉사 실적도 안 넘어간다. 네, 그렇게 되죠. 방과 활동 보충 수업한 거 기록 안 돼요. 못 해요. 네. 대신 저거 있어요. 경기 꿈의 학교는 등록이 가능해요. 네. 학생들 알죠? 네, 대학 가서 활동하는 거.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은 뭐냐? 자, 학생부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싸울 시간이 없다.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학폭, 학생부 1번상, 특기사항에 학폭은 졸업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울 시간 없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아프면 남아서 출석, 성실성이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아파서 안 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늘 아파. 이거 문제가 돼요. 질병 하루 이틀은 이해가 돼요. 질병 20일 얘는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쓰러지 못합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감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미인정이에요.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지각은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냥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올라오느라 힘드셨죠? 2학년들? 예, 도서관 자주 오세요. 하루에 만보 하시면 장수하실 겁니다. 자, 수상은 준비한 자만 옵니다. 예, 학교 초에 수상 계획을 공지를 해요. 모든 학교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저희도 공지했어요. 예. 수상 경력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계는 너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특성화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전공도 있고 일반 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수상에 도전하는 건 수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잖아. 제가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알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담으로 제가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진로 수기 공모전을 했는데요. 다음 주 마감인데 한 편 들어왔어요.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원고료라 주려고 상장을 못 주겠고 그런 대회를 공지가 되면 단체에 카톡방 올리면 최소한 준비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과 연계시키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자율활동, 예, 취미생활 아니에요 학생들 자율활동. 예. 자율활동은 다 똑같아요. 성폭력 예방교, 학교폭력 예방교, 소방훈련. 근데요, 일반계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일반계 아이들 가서 생활기록부를 보거든요. 예, 보면은 달라요. 특성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들 2학년 부모님 보셨겠지만 수준 절대 낮은 학교 아닙니다. 저희. 제가 저쪽 서쪽 동쪽 끝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한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백지예요, 백지. 근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모든 교과목을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은 안 나올 텐데 그럼 뭐가 보면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좀 돋보이는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진로와 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아셔야 돼요. 오늘 학생들 여기 남았죠, 그죠? 늦은 시간까지 보상해줘야 되죠, 그죠? 그지 얘들아? 담임선생님 안 보셨지, 그지?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설문지 학생하고 학부모 다릅니다. 학생들을 쓴 거는 생기부로 제가 정리해서 담당자님 넘어서 들어가요. 진로 활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애들은 길을 쓰고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관심사와 전공과 연결을 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의 재활활동 프로그램 비슷한데 그 속에서 나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소방 화재 대피 훈련하면 초, 중, 고 다 똑같아요. 울리면 나가야 돼요. 근데 애들은 뭐라? 선생님 저거
곧 중학교 때 배워서 중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요. 12년 동안 다 똑같은 거 했다고 그래요. 저 아저씨 동영상 본 저 아저씨 또 봤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끝나면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고등학교가 되면 왜 12년 동안 똑같은 걸 보고 있을까 해서 고민해야 되죠. 그게 심화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그래서 정규 동아리 밥상은 본인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선생님한테 오늘 뭐 해요? 묻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동아리 보다 이제 자기가 듣기 싫은 동아리 어쩔 수 없이 가벼웠는데 속도 나타나죠. 그럼 망한 거예요 이제. 동아리 상당히 중요한데 전공 정확한 선거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죠. 즉 소재거리를 본인이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모여서 다음 주 뭐 할래 토론하고 주제 만들어내고 역할 분담하고 활동하고 결과 보여주시고 꼭 선생님 와서 보시라고 해야 돼요. 왜? 봐야 써줄 거 아니에요. 학생들 이해됐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전공과 관련해서요 100% 못 맞춥니다. 그나마 특성화 아이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하니까 하는 거지 일반계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유사한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소재라도 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데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두도 못 키운다고요. 그러나 집에 와서 새나개는 열심히 봐. 동아리를 가져오는 거죠. 지난주 새나개 뭐 했니? 특징 막 작업, 애들끼리 보여주고 그런 거 토론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주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 뭐뭐 활동을 했음, 그냥 활동한 거예요. 그 결과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이 역량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가 중요해요. 봉사는요, 영향력은 적지만 그래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교내에서 봉사활동 안내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벌써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진로 활동을 제한 나머지는 과정 결과 평가가 반드시 학교 교육계획서에서 있어야지만 기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진로 활동은 그것보다는 좀 유연하고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학생들 참여한 결과 본인이 오늘 배운 것도 있을 거죠, 그죠? 느낀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계획 수립하겠죠, 그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로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탐색하고 확장하고 심화하는 내용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담임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하셔야 돼요. 네, 저 여기서 뭐 하고 있다는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 공통으로 교과는요 정말 중요해졌어요. 자 이제 학종 교과 생기고 종합전형의 핵심은 교과 수업이에요. 100% 교과 수업입니다. 네. 과목 선택 일반계 아이들이죠. 이건 일반계 아이들이에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학교도요 지금 선택 과목 있습니다. 네, 탁과 전공 들을 수 있게끔 개설해놨어요. 그러나 친구 따라 가시면 안 돼요. 고민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학종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과 성적은 관찰활동과 수행평가 지배 과정과 결과를 반영해요. 그래서 성취도 생활기록부에 보면 A, B, C, D, E 나와요. 그게 성취도예요.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걔보다 석차 등급이요. 1, 2, 3, 4, 5, 6, 7, 8, 9가 더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조합을 좀 했어요. 미디어과 아이들 4명을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5점 2점. 영어 1등급이에요. 영어 잘하겠죠, 그죠? 90점. 학종에서는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봐요. 단위수를 봐요. 이 학교에서는 국어를 몇 시간 가르쳤을까를 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학생들이 원점수, 이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을 봐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봐요. 표준 편차가 크다. 수시가 많이 나는 아이들.
편차가 작으면 고만고만한 아이가 돼요. 그리고 평균이 낮으면 수준이 좀 낮구나. 높으면 대처를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학교를 평가해요. 그런 속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다 평가해요. 그리고 성취도 C 3등급인데 3등급이 C야. 기분 나쁘죠? 이거 70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 갈 때는 이렇게 가요. 요 A, B, C, D, E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취도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얘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교과예요. 전문교과인데 얘들은요. 석차 등급이 없는데 활용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에서는요. 얘를 Z점수, G점수라고 해요. G점수로 변환해가지고 환산을 해요. 환산해서 석차 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활용을 하고요. 전문대는 이 전 과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G점수로 환산해서 석차를 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잘 해야 돼요. 결론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2등급, 7등급이죠.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3등급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학생은요. 주요 교과목만 했어요. 한문 시간에 7등급 나왔다는 잤단 얘기예요. 대학 교수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학생이에요. 학종에서 인성은 이렇게 평가가 돼요. 이 학생 착한 학생이다 해서 착각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 실험 과목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네. 인성에서 만약에 저런 요소가 나면 일단 배제는 끝나요. 20%쯤 배제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탈락권으로 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 과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대학. 어차피 대학 수업과 결과되면 국영수 사과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4년제 대학들은 교과 반영에 국영수 사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근성을 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대학 수업 어렵죠. 이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네. 중학교 때는요. 학원에서 배운 거 따라서 잘 배우면요.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학원만 따라가면 성적 안 올라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나와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업은요. 그렇다고 학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학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원 가셔야 돼요. 과외 필요한 아이들은 과외 해야 돼요. 어떤 애들이 과외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반드시 협업 능력 보셔야 돼요. 협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초중고 모든 활동 계속 시키는 거예요. 교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저여줘야 하시고 유치원 때 저여있죠. 고등학교는 이렇게 옵니다. 계속 내려오죠. 안 되고 궁금하면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들 괴롭히셔야 돼요. 선생님이 괴롭혀도 안 되면 도서관 올라와서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요. 사서 선생님 오시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교환생 장하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네. 책 굉장히 많이 저희가 수집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책 많이 모으고 있어요. 독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말은 쉬운데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선생님 앞에서 하라니까? 주말에 방과 후에 수행평가한다고 과제 찍는다 아이들이 촬영하고 다녀요. 선생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선생님 앞에서 하라니까? 그게 뭐야? 교과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졸지 말고 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선생님 불러다 놓고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하세요. 여우 직접 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 물어보란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선생님을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평소 수업 중에 질문 자주 하세요. 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 왜? 고등학교 수업이 어려워요. 특히 전문교과 어려워요. 대학 용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독서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만화책이라도 제발 읽으세요. 단 매뉴얼은 읽지 마세요. 자격증서는 독서 아닙니다. 커말 따는 법, 일러스트 하는 법, 매뉴얼이죠. 그건 독서가 아니에요. 네. 양보다 질. 그럼 몇 권을 읽어야 될까?
인문학 서적이나 전공 서적 한 학기에 최소 2권을 얘기를 많이 해요. 2권 정도 읽어. 네, 한 학기에. 가장 쉽게 읽는 방법. 동아리 독서 토론도 만들면 돼요. 네, 제일 좋아요. 근데 모집 제일 안 돼요. 제가 독서 토론부 2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모집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더 부사리겠어요. 그래서 네. 매년 아니고요. 상위권 대학은 독서 반영합니다. 상위 서울 무슨 대학 16개 대학 나오는 대학에서 거론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언론 지상이고 걔네들은 다 독서를 중요시하는 대학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름이었고 이제 실전 알고 공부해야죠. 공부죠. 한자 다 읽을 줄 아시죠? 요새들 몰라요. 장인의 기술이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공신 알죠? 강성대 씨. 네. 그도 공부도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200점 만점에 평균 한 180점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거가. 아닌가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자, 공부 방해. 여학생들은 화장품 때문에 공부 망치고요. 남학생들은 게임하느라고 망쳐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찍었습니다. 공부하러 앉아 있었어요. 뭔가 썼어요.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 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 못 뽑겠죠. 어미 코끼리는 얘를 뽑을 수 있어. 얘 작아. 발 한번 움직이면 뽑혀요. 근데 평생 동안 얘를 뽑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못 보는 거 알죠.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엄마 지금 막 째려보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수? 아시죠? 개그는 뭐 필요한 거 없니? 도와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놈이 뭘 하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 저 산에 가세요. 그러면. 인터넷 안 되는 곳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친구 얼굴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 공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집 풀고 있어요. 이 친구 3시간 도서관에서 문제집 풀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는 것만 푼다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안 본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추는 거에 관심 있어요. 맞추는 거에. 3시간 공부했더니 이렇게 맞아서 공부 많이 했네. 그 당당하게 집에다 엄마 빨리 나 데리러 와. 그렇게 되는 거죠. 요새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많이 늘었어요. 디지털 기기 신기하게 막 기록하니까 메모가 돼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거 있는데 쓸 줄 몰라요. 애들은 하더라고요. 자,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봐요. 이게 보이나요? 한 손엔 인강, 한 손엔 메모. 이거 보고 있어요. 다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파는 애들은 마지막에 관심 있고요. 디지털기에 편리는 해요. 기억이 오래 못 가요. 인터넷 강의 수준 맞을까요? 부모님들 EBS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강 들어요. 인강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아이들에 맞춰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3등급 수준이 안 나오면 그 강의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보충 수업에서는 애들 안 모여. 다 딴 데 가고. 인강도요, 수준을 맞춰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를 드렸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요, 모의고사 안 보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매달 봐요. 3학년은 매달 보고 1학년과 2학년이나 경기도에서 제한을 걸어서 한 학기에 한 번만 봐라고 해요. 그래서 6월하고 11월 달에 봐요. 그래서 6월 달 성적표를 드렸어요. 2학년 부모님 처음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줄여서 학평, 6월 달에 보는 걸 모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입시 용어예요. 학원 강사들 모아놓고 학평, 모평하는데 못 알아듣시면 안 돼.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전국 단위에서 내 석차를 알 수 있어요. 내 수준이 어딘지 유일한 자료예요. 일반계 아이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단 6월달 시험은요, 1, 2학년들은 서울 애들이 안 들어와요. 서울은 3월에 봐요. 서울 인구 한 10만 명 돼요. 그러니까 현재 등급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한 10만 명 정도 아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3학년 되면 걔네들이 들어오니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요. 대학 선정하는데 지표가 돼요. 대학은요, 저희 특성화이기 때문에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해야 돼요. 진학지도 쉬워요. 어차피 성적순 들어가요. 취업지도 정말 어려워요. 삼성 어떻게 하면 삼성을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요. 공개를 안 해요. 네. 카카오 주식 오늘 곤두박질 쳤어. 가슴이 아파. 고민이 됐죠. 카카오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 그게 취업이에요. 그래서 취업지도가 더 어려워요. 취업하는 애들 보면 되게 선생님도 대단하고 아이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수시 지원에 우리 수시 한계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정시예요. 수능이에요.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수능 공부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시험 일정이고요. 이 일정도 매년 3월에 공표를 해줍니다. 네, 이건 안 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보고요. 6월 3학년 6월과 10월 9월은 모평에서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하고 이 시험은 재수생들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조금 달라져요. 자, 성적은 어떻게 보는 거냐? 등급만 보시면 안 돼요. 등급만 보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100분위. 100분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원점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몇 점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표준 점수는 아직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표준 점수는 정시 때 얘기해요. 정시 이제 사설학원에서 400점 되면은 경희대 가고 350점 되면 아주대를 쓸까 말까 합니다라는 게 뭐냐면 이 표준 점수를 다 더하면 400점. 네, 이 합산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시예요. 수시는 평상시에 요거 관리하시면 돼요. 석차 의미 없어요. 100분위로 계산하시면 돼요. 석차는 기분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볼게요. 누적 인원들이 쭉 있어요. 이게 1등급이 16,098명. 1등급만 16,098명이라는 얘기예요. 5등급만 68,000명. 지난 3월에 어떤 학생의 성적표를 뽑아냈어요. 근데 이 친구 6등급이에요. 이때 35만 6천 명이 시험을 받고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어요. 중간보다 못한다는 얘기죠. 네. 이 친구는 이렇게 돼요. 요게 누적 인원이에요. 더하고 해서 21만 1,396등. 5등급 컨트랙. 그다음에 6등급 끝이 26만 9,365등. 여기까지 더하면 요 누적점도 이렇게 오죠. 네. 그리고 중간이 6등급 중간이 24만 명이에요. 여기만 해도 몇만 명 되죠. 네.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응시자 수에다가 1에서 퍼센트를 빼요. 그럼 자기 등수예요. 전국 등수예요. 여기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 등급 올려야 되죠. 그죠? 등급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없던 걸 보여드릴게요. 4만 3천 명을 제껴야 돼요. 4만 3천 명을 제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10점을 더 맞아야 돼요. 최소. 네. 국어 점수는 2점, 3점, 4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점을 더 맞으려면 4문제에서 5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네. 말이야 1등급 올리면 최저 합격이니까 너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4만 명을 제껴야 돼요. 1점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원점수하고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돼요. 네. 거기 밑에 보면 요 OX 나와 있죠? 성적표에 네, OX 나와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친구 3등급이에요. 23% 있는 3등급 학생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보면 3등급인데 C, B를 틀려서 자 B는 뭐냐면 60% 이상 80% 미만 아이들 즉 이렇게 돼요. B등급은 6등급 이상도 맞추는 문제예요. 근데 3등급 아이가 틀렸어. 문제 있죠.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80% 7등급 이상 다 맞추는 거 2등급 여기 보면 2는 없어요. 2는 없습니다. 단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건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2등급 이거를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만점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2등급 이 수준의 한 문제 두 문제를 내요. 그걸 킬러라고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애들 못 맞춰. 그걸 맞춰야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들인 거죠. 근데 모의고사에는 2가 거의 안 나와요. 가장 어려운 게 D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 얘기 많이 들었죠? 틀린 거 확인해라고 했죠? 이 친구는 틀린 거 다 확인하면 죽어요. 왜? 자기 수준 이상의 거를 틀렸거든. 걔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안 틀려야 되는 걸 맞춰야 돼요. B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추리면 이렇게 문항이 쭉 추려져요. 근데 31번은 제외했어. 왜? D야. 얘 수준은 C니까 D는 제외예요. 그거를 성적표에 아예 평가원에서 교육청에서요. 너는 요거를 다시 공부해라고 해주는 게 옆에 나온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모의고사 보고 그 문제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안 합니다. 모의고사 시험지 다 버려요. 그래서 요거 한 장 넣어드렸어요. 앞으로 잘 관리하시라고. 요거다 그래프 좀 쓰세요. 성적표 보고 곧 쓰고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적표가 이렇게 가요. 뿌듯하죠. 우상향. 주식도 우상향 가야 마음이 뿌듯합니다.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학년들 역대 최저 인구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30%면 30년, 앞으로 2030년까지 1학년 아이들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늘어납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다시 늘어난다고 해요. 자, 학생 수 변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의미를 가는지. 아까 등급 하나 인원수 개입이 많죠, 그죠? 상위권 대학들은요 줄 세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안 봐요. 표준 점수를 봐요. 그래서 정시에 보면 또는 수능에 보면 수능 반영 지표라고 해서 100분위를 활용하는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를 명시해놔요. 근데 표준 점수 국가에서 못 세우게 해요. 왜? 이건 명확히 줄 세우는 거거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석차 등급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00분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얘하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분위 위치를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정상분포, 수능 정상분포 나오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4%, 7%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인원수가 줄어들죠? 등급이 바뀌어요. 100명일 때 2등급 받은 아이가 11%면 2등급 컷이거든요. 얘는 11등이에요. 근데 90명을 주면 얘는 3등급으로 밀려나요. 등급이 바뀌면 최저에서 끊어져 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학교 수는 많지만 남으니까 대학 가기 쉽네? 아니에요. 등급이 떨어져 버려요. 기를 쓰고 등급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성적에서는요. 지금 2학년들은 요 한국사, 영어, 한국, 제2외고는 표준 점수나 이런 게 없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학년들은 탐구 영역도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제공이 돼요. 1학년들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지금 1학년들 수능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뭐다?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 100분위에 살아있죠. 그래서 국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어 수학 못하면 영어도 못합니다. 국어 수학 영수학원은 보내는데 국어학원은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국어 보내셔야 돼요. 독서, 토론, 논술이라도 꼭 보내셔야 돼요. 네. 국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럼 수능 볼게요. 수능 출제 보면은 이렇게 많은 거죠. 요 네 과목에서 표현돼요. 문항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80분 동안 시험 보는데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학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문제당 3분을 쓸 수 있어요. 절반을 포기하면요. 한 문제 6분 동안 풀 수 있어요. 최대 7분에서 8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식 없어도 돼요. 그림 문제 도형 나오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돼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밑에 2, 3 피라미드 쌓는 거 있죠? 맨 끝에 100번째는 언제 나타날 거예요? 6분 동안 그 그리고 있으면 다 맞죠. 그 4점짜리예요. 1점에 몇 명? 4,000명이라고 했죠? 4점이면 16,000명이에요. 등수가 16,000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수학 아이들한테 저는요 절반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 15개를 맞추면 3등급이에요. 그 정도로 전국의 아이들 수학 수준이 낮아요. 근데 수학은요 찍어도 6등급이 나와요. 7등급, 6등급, 7등급 있어요. 7등급은요 한 번호 다 찍어놓고 잔아이들 7등급이에요. 첫 페이지 4문제 있어요. 그거 풀고 다 맞추면 6등급 나와요. 5등급부터가 진짜예요. 수학은. 영어 1분 30초 내에 푸셔야 돼요. 영어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하나에 4명. 애들 뒤에 30번 뒤로부터 못 풀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사도 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완전학습 목표를 하시고요. 개념학습 하시게 되고 이걸 잘해야 돼요. 이해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요새 아들요 안 써요. 그냥 눈으로만 봐요. 그 설명해봐 그러면 몰라요. 이해를 못했다고 암기를 안 한 거예요. 외워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맞은 거에만 좋아하는 거예요. 틀린 거를 왜 틀린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것만 잘해도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예복습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복습은 최소 5회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네빙하우스의 만각복습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절대 안 따라가죠. 못 따라. 5회 반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관리 해주셔야 되고 노트 필기 꾸준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노트 필기해요? 내신은 잘해요 아이들이. 왜?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내신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수능은요 3년치 계획을 가지고 구분해서 차분해서 매일같이 정복해 나가야지만 수능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 자체가 수시 합격 기능성은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하고 특성화고 3등급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눈높이에서 보시면 안 돼요. 목표 대학 냉정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관리하시면서 성적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전과목 내신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니까 교과목 수업 열심히 하시고요. 수학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1학년 공통수학이고 2학년 수원 배우죠 지금. 수원 수투 수완이라도 해결을 하셔야만 수능에서 최소한 5등급 어디 언저리라도 가보실 수 있어요. 네.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에 관련된 정보는요. 여기 가시면 돼요. 어디가? 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서 회원 등록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30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한 2주 동안 제 영혼을 담았습니다. 자료집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약간 저작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맨날 또 묵혔던 것들이라 좀 공개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은 입시가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꼭 오셔야 되겠죠? 네, 내년에도 3학년과 2학년은 분리해서 하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이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팀 담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전기가 하시기 바랍니다.